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라디오 코리아 주말 방송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교정치과 전문의 문대현 박사 연결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깨져버린 인간과 자연의 밸런스. 아주 제목이 좋습니다. 자, 문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사람이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데 인간으로 인해서 동물들이 입고 있는 피해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 토픽은 어떻게 보다 보니까, 네, 좀 이렇게 범인류적인 글로벌 차원의 아주 거대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네, 물론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는데, 우리의 이 편리와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이 팽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사실 지구는 인간 것만이 아니죠. 다른 동물들과 식물들도 다 같이 공존하는 데인데, 네. 요새 엄청나게 인간들의 이 발자취며 팽창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에 피해를 보고 동물들의 숫자가 줄어드는데 이 줄어드는 이 임팩트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몇 배로 줄어들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거꾸로 반대로 전 세계 경제 시스템도 크게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동안 지난 한 50년 가까이 기간 동안에 2만 1,000개가 넘는 종류의 동물들을 관찰해 왔다고 합니다. 음, 그랬는데 거의 50년 만에 이 동물 중에 68%가 감소한 것입니다. 거의 아, 70%죠. 네. 네. 이것은 그냥 뭐 포유류, 뭐 조류, 뭐 모든 종류 다 할 거 없이 그런데 또 이런 상태가 심각한 지역은 주로 라틴 아메리카, 캐리비안 지역에서는 동물도 사라진 비율이 94%고요. 그래요. 또 네, 바다가 아닌 그 민물, 프레시워터에 거주하는 지역은 84% 아주 최악의 비율을 기록했는데 어, 월드 라이프 펀드라는 이 그룹이 있는데요. 이곳은 1970년부터 매 2년마다 얼마나 많은 종이 사라졌는지를 리포트해주고 있는데 이게 요새는 전 세계 이코시스템의 현황을 잘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가 됐습니다. 음, 근데 이들이 말한 결론을 보면 이렇게 동물들이 줄어드는 추세는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너무나 팽창을 하면서도 밸런스가 깨진 건데 음, 아주 가장 기본적인 이 밸런스가 깨지면서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비드-19 같은 이런 팬데믹이 나타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하, 이번 리포트는 아주 명백하게 어, 인간이 지구를 망가뜨리고 있다. 어, 그러면서 한때 자연과 동물들의 거주지였던 곳을 인간들이 파고 들어가서 어, 그 숫자를 줄이고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비드-19 같이 동물에서 인간에게 넘어오는 이런 질병, 이 전문 단어로 이 zoonotic disease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이 발생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결국 이렇게 파괴된 관계가 다시 인간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이죠. 하하. 네. 자, 동물이 입고 있는 피해가 정말 생각보다 어마어마한데요. 근데 네. 동물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지구에 있는 자원도 거의 완전히 뭐 고갈시켜 가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가 뭐 옛날에 자원 그럼 지하 자원만 생각했는데 예. 지구가 제공하는 모든 여러 가지 자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리소스라 그러죠. 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지난 50여 년 동안 인류가 엄청나게 팽창을 하면서 인간이 소비하는 이 컨섬션 또 파퓰레이션도 엄청나게 늘어났고 이 글로벌 차원의 무역량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이 지구 곳곳에서 이 도시화되는 urbanization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이 정말 이 소모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이 자연의 그 자원이 인간이 필요로 하는 이 현재 수요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이렇게 미국이나 한국 이렇게 잘 사는 나라들은 아닙니다만은 사실 지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이 자연에서 얻는 것에 의해서 생존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을 하도 여기 비유한 게 좀 재밌는데요. 지금 중국 같은 데서 소모되는 양을 충족하려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2.7개가 있어야 되고요. 미국은 2개의 미국이 있어야 하고 일본은 5개의 일본이 있어야 한다는 참 재밌는 비유를 했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죠.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이렇게 자원을 뭐 2.7배, 2배, 뭐 서너 배 이만큼씩 쓰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수요가 너무 급증한 것이죠. 네. 아니 그런데 이렇게 지구의 자원 고갈 상태가 계속이 된다 그러면은 이게 정말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었던 부작용이 지금 나타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다시 되돌아와 가지고 우리 어, 인간들 그 생존에도 크게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은 이
지구 안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체들, 이 바이오다이버시티라고 그러죠. 이 다양한 생물체들이 다 어우러져서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곳인데 인간들이 너무나 팽창을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땅의 사용이 크게 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레인포레스트라고 열대 우림 같은 데를 다 밀어버리고 이제 농장으로 개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글쎄 그렇다면서요. 네, 이런 것들이 유럽, 북미, 센트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대표적인 지역인데요.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를 일으키는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밀어버리고 그런 지역을 대부분 농장으로 사용하는 게 변합니다. 네, 네, 네. 그러면서 글로벌 차원의 열대 이 레인포레스트를 파괴하면서 이 농장이 이 중에 80%가 농장으로 바뀌고 또 이렇게 되면서 지구에 존재하는 그 물이 있지 않습니까? 프레시워터의 70%를 사용하고 아하. 그러면서 또 자연적으로 생물의 이 앞에 말씀드린 다양성을 파괴시키고 이 생태계가 다 변하는 것이죠. 네. 이 생존이 불가능해지면서 지금 이렇게 디포레스테이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 피해를 입는 동물, 곤충, 식물 이런 종류가 100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아이고. 네. 그 밀림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이 아직도 산불이 아직도 나고 있는데 많은 부분이 불법적인 방화 때문에 왜냐하면은 농장으로 만들려고 네, 그래서 그렇죠. 예, 불이 아직도 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들리고 있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들도 그 지구를 망가뜨리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사실 이 음식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지구상 자연에 미치는 그 위협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그냥 보통 사람이 앉아서 생각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떻게 지구 환경에 영향을 주지 하고 이렇게 의아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마음가짐부터 고쳐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 세계적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음식 가공 산업이 엄청나죠. 이 규모가. 이 가공 산업 모델을 절대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음식 생산 과정에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 물의 70%를 사용하고 이러면서 또 대개 이산화탄소 방출량도 어마어마하고요. 거기다 또 이 음식 가공뿐만 아니라 이 피싱 인더스트리, 이 상업적인 조업에서도 엄청나게 필요 이상으로 이 고기를 많이 잡는 방식을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씨푸드로 사용할 1kg 정도 생선을 잡는데 무려 평균적으로 10kg 정도 되는 바다의 모든 다른 생물체를 죽이는 과정으로 얻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이 불필요한 낭비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산업은 절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런 낭비가 사실 알고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정도인데요. 지구에서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기르는 데 사용되는 면적은 지구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요. 이런 과정에 여기서 소모되는 물 사용은 지구 전체의 4분의 3, 75%입니다. 이렇게 지구에서 음식 생산이 높아져가지고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음식을 많이 생산함에도 지구에서 지금 먹을 것이 부족해서 기아 현상을 겪는 사람도 8억 명 이상이 되니까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네요. 네, 이렇게 돈을 어렵게 환경을 망치면서까지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음식을 낭비해가면서 이러면서 또 낭비하는데도 추가로 또 돈이 들어가니 참 기가 막히죠. 어젠가 그 중국의 어선단이 아주 이 중남미 쪽으로 몰려와서 그쪽에서 아주 해양 자원을 또 싹쓸이해가는 그런 이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 중남미 국가들이 지금 비상이 걸렸다라는 이제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지구의 자연 환경을 깨뜨리고 또 육지에서는 농지가 늘어나면서 토지의 사용지가 달라지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 건강과도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있죠. 이게 이제 이렇게 땅의 변화가 생기면서 사실 예전에는 인간과 자연이 이렇게 얽혀서 이제 살았었는데 요새 지금 코비드-19 같은 이런 병이 오는 것도 땅 사용이 변화된 이유가 많습니다. 아하. 이게 이제 땅이 변하면서 그동안 그 사람하고 자연동물하고 이렇게 살지만은 거리가 꽤 있었죠. 네.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동물들이 예전에 살던 지역까지 밀고 들어가면서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의 목적 하나로 그 영토를 침범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자연동물과 인간 사이 그 인터랙션이 증가하게 되고 이러면서 바이러스가 인간에게서 동물로 옮겨가는 일이 일어난 건데
사실 과학자들 말에 의하면 이렇게 동물에서 인간 시스템으로 바이러스가 옮겨진 게 극히 드물다고 말했는데 이 드문 것이 요새는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연 생태계를 흐트러 놓고 동물을 사냥하고 또 그들 가까이 가서 집을 짓고 살게 되고요. 또 바로 옆에는 가축들이 또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바이러스가 동물에다 접근하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이렇게 옮겨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런 infectious disease가 지난 80년 동안 크게 증가했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기억나는 게 애초에 SARS가 있었고요. MERS도 기억나시고 이번에 COVID-19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옮겨온 것이죠. 네네. 그리고 우리가 또 농약도 굉장히 과하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농약 그렇습니다. 사용도 자연에 굉장히 엄청난 파괴력이 있지 않나 싶고요. 엄청나게 파괴하죠. 네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뭘 해야 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이 참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문제는 정말 우리 같이 개인적으로 할 일이 아니고 해서도 될 일도 아닌데 이거는 정말 간단한 변화도 아니고 궁극적으로 혁명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굳게 돼 있는 생각을 다 깨버리고 변해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만 가지고 안 됩니다. 결국 월드 리더들이 다 머리를 맞대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음식 생산과 소비 형태를 변화시키고 또 숲을 망가뜨리는 그 디포레스테이션은 아예 중단시키고 또 무역 차원에서도 앞으로 이것이 건강하게 더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을 촉구를 하는 것인데요. 작년 한 해만 보아도 그렇지 않아도 이 지금 현재 아까 산불 말씀 많이 하셨는데 캘리포니아도 작년에 산불이 엄청났었죠. 그렇죠. 네. 또 호주의 심각한 가뭄 상태 이런 것들은 글로벌 차원의 수십억 달러를 소비하게 만들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정말 혁명적인 방법이 필요하고 이런 방법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 인간 중심이 아니고 자연 중심도 꼭 고려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2050년에 지구에 100억 명이 먹을 음식을 먹고 잘 살게 돼야 될 텐데 절대 이 건강하게 음식을 먹고 이 생활하는 습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단순히 이산화탄소 방출량, 지구 온난화 이런 것만 걱정하고 이랬던 데서 지구의 환경 변화가 우리 건강과 식생활에 이렇게 영향을 준다는 걸 잊지 말고요. 지구 안에 우리가 사는 곳이지만 그래도 50여 년 동안 인간이 침범하면서 70%에 가까운 동물들이 사라져간다는 것이 정말 놀랍죠. 글쎄 말이죠. 네. 네. 그 벌들도 굉장히 많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벌들이 있어야지만이 그렇죠. 자연 생태계가 돌아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또 그래서 일각에서 네. 꿀이 많이 없다지 않습니까? 요새. 네, 양봉 산업이 크게 힘들다 그러던데요. 네네. 그래서 혹시 꿀이 보이면은 꿀이 날다가 지칠 수 있으니까 집에 정원이 있으신 분들은 곳에 그 설탕물 같은 거 놔두면은 꿀벌들에게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기사도 읽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글쎄 우리 세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다음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의 그 참 정말 살아가기가 굉장히 좀 힘들겠다라는 걱정이 정말 좀 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환경 보호, 글쎄 자연 보호에 말이죠. 각성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말 이 글로벌 리더들의 어깨가 더 무겁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주말 방송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원 박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